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노 치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수명 교수님께서 쓰신 건강한 분노 표현을 위한 길잡이 분노 치료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안 그래도 많이 억압하는 그 문화가 있는데 특히 분노의 감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노를 많이 억압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억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울증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게 되고 또 이것이 더해지면 시민성 질환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억압한 것 때문에 몸에 여기저기 이제 아픈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화병, 분노를 많이 억압할 때 일어나는 병이 화병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분노를 참는 것이 계속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참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인제 그 분노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어서 우리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함께 훈련하려고 합니다. 분노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인지치료라고 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접근이 인지치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인지치료적인 접근의 그 기본 바탕은 또 기독교 상담적인 방법들을 또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점. 인간 관계에서 모든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죠. 서로를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이런 인격적인 관점을 통합해서 인지치료, 그리고 기독교 상담, 그리고 인격적인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합해서 분노를 다루는 이런 방법들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분노란 무엇인가, 그리고 분노가 왜 생기는가,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난 분노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자기 대화입니다. 첫 번째 자기 대화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의식화해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 의식화해서 어떤 것은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잘못된 생각은 바로잡는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또 왜곡된 핵심 신념, 내 안에 어떤 사건을 볼 때 대체적으로 나오는 나의 그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내 생각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을 핵심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왜곡된 핵심 신념을 찾아서 그것을 합리적 사고로, 그다음에 성경적인 사고로 바꾸어서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1과를 보시면 먼저 분노 이해라고 되어 있죠. 분노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2번 분노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은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고 그것 자체는 중립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났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공격적으로 또는 파기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누구한테 하느냐? 나한테 하면 자기 학대가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하면 그것이 타인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는 것은 화가 났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 그 화가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마귀가 우리의 그 분노의 감정을 틈타들어서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으로 남을 공격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또는 오래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폭발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노는 언제 일어나는가 보면 분노는 내 존재가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혹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 나를 모욕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나를 거부할 때,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럴 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죠. 또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때, 부당하게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강렬하고 아주 흥분된 불쾌한 감정 또는 적대적인 감정, 이것을 우리가 분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기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감정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런 행동, 이런 말은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합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관계가 건강해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상대방의 어떤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주 건강한 것이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노를 표현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나를 공격하는 자학적인 분노 또는 타인을 공격하는 타학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학적인 분노는 이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 책임이 나한테 있다 하고 자기 탓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공격해서 나를 뭐라 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학적인 분노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남을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욕구가 좌절되거나 상처받았을 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욕구, 욕망 또는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자체는 이미 내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채워야만 되는데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굉장히 좌절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진 욕구나 어떤 기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했던 사랑이 오지 않을 때 내가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 사랑받고 싶은 욕구든 무엇이든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채워도 다 만족이 안 되는 끝없는 욕구를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도 허전함이 있고, 인간의 욕구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만족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의 좌절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아하, 내 욕구, 인간의 욕구는 다 채워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내려놔지잖아요. 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상담자나 혹은 믿을 만한 대상을 통해서 대화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을 받는, 내가 수용받는 경험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내가 나를 수용해주고 내가 나를 배려해주고 내가 나를 달래주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 구멍난 마음을 채워갈 때 이 분노의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분노를 일으키는 큰 원인은 왜곡된 사고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잘못되게 해석을 할 때 분노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춘기 자녀들은 굉장히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전엔 안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얼마나 이 부모의 분노를 일으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사춘기 자녀가 이런 반항을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나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해나가는 독립의 욕구를 표현하는 그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모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거절의 상처, 내가 무시받았던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같이 건드려지면서 자식이 나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 생기는 분노 플러스 알파의 분노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자녀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오해한 것은 없는가? 혹은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의 원인은 내가 나한테 실망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또 시험에 떨어졌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뭐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뭐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반복하거나, 혹은 우리 잘하는 거 있죠?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거나, 이럴 때 자기한테 실망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타인악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은요,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면서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자기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학습된 분노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화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뭐라 한 것은 아닌데 화내는 모습을 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있을 때 화내는 반응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화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화를 내는 이런 학습된 분노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늘 싸우는 것을 보고 경험했거나 뭐 이런 경우, 늘 분노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때 이런 학습된 분노의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어릴 때 분노를 억압하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내 분노를 자동으로 억압하는 이런 학습된 억압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분노를 억압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삭혀야 된다. 그래서 삭히고 삭혀서 한이 되는 것이죠. 주로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가? 이제 이 5가지 분노의 요인들을 보면서 나는 어떨 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가? 그리고 또 분노의 감정이 울컥 올라올 때 그때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자동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사건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자동적인 사고를 찾을 때 우리가 분노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럴 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나의 선한 의도를 받아주지 않고 오해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나를 굉장히 억울하게 만들 때 굉장히 분노를 느끼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서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때, 실제로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그게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면서 왜 나의 선한 의도를 이해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막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결과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자체가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내 선한 의도 따위는 생각해주지 않고 나를 뭐라 하는 것으로 이제 느끼면서 화를 내는 것이니까 내가 얼마나 이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럴 때 저는 아무리 내가 해봤자 소용없구나.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뭐 도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다 소용없어. 다 때려치자. 하지 말자. 그냥 막 살자.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제 무의식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을 느끼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책의 12쪽에 보시면 우리 가정의 분노 표현 방식,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노를 표현해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3쪽에서는 나의 가정 분노 기록표를 참고해서 13쪽에 이제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건데, 저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분노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관계된 사람은 아빠, 그리고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빠가 아침에 제가 이제 학교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신문을 가져와라 하고 저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 빨리 학교 갈 준비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빠 말을 무시한 거죠. 그 심부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아빠가 나와서 저의 등을 그냥 있는 힘껏 치면서 학교 가지 말라고 가방을 마당으로 집어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게 이제 저의 사건이었고, 당시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느냐? 아빠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나를 때리다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리고 너무 무서우면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사실 그때 분노를 억압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생각, 제가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갔냐면은 죄책감. 내가 아빠를 무시했구나. 아빠를 화나게 했구나. 아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려운 감정. 내가 진짜 학교에 못 가는 게 있는가?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분노 처리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억압하는 거. 나의 분노는 억압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빠가 나를 때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학대, 내 탓으로 돌리면서 결국 아빠가 나를 때린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자기를 학대하는 나를 탓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간 거죠. 자, 무엇이 문제였는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이 하지 않았거든요. 아빠 나 지금 바쁘니까 못해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너무 교만해서 아빠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린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빠에게 아빠 말을 무시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빠도 화가 났으니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이제 제 등을 확 때렸으니까 그 방법은 아빠도 잘못된 것이죠. 아빠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노를 폭발하면서 폭력적인 방법, 공격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빠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빠의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데 나도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학대로 나를 학대하고 죄책감, 내 탓으로 가져가는 이런 접근을 제가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감정이 뒤엉키고 또 생각이 뒤엉키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잡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감정이 딱 얹힌 것 같이 이 분노와 두려움과 죄책감이 마치 얹힌 것처럼 제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가 져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이 저의 삶에 어려움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분노의 감정을 잘 해소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르게 잘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엉켜서 어떤 내가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감정도 멈춰버리고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뒤죽박죽이 돼서 그냥 딱 스톱이 되어버리는 그 감정을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영향을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 내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어떤 분노 사건이 있었는지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